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운전을 오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중에서 한 가지, 만약에 사용을 안 하고 계셨다면 오늘 당장 시작을 해보세요.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요. 안녕하십니까. 평촌 서울라우병원의 윤필환입니다. 엑스레이상 이상이 없는데 고관절 통증이 있을 때 흔하게 발견되는 증상 중에 하나인 점액낭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액낭이라는 거는 딱딱한 뼈가 외부하고 접촉하는 부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앉아 있을 때 엉덩이가 바닥에 닿게 되잖아요. 좌골 점액낭이 있습니다. 고관절에 또 여기 만져보면 딱딱한 뼈, 이런 뼈들 바깥쪽에는 대전자부 점액낭, 점액낭이라는 조직이 있어서 마찰을 줄이거나 충격을 완화시키고 윤활작용을 하는 기능이 있는 조직이 바로 점액낭입니다. 그런데 골반이나 고관절에 있는 점액낭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고관절에 통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엑스레이를 찍어서는 볼 수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엑스레이는 이상이 없겠죠. 먼저 대전자부 점액낭염입니다. 되게 과도하게 운동을 많이 했거나 과사용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마찰이 일어날 때 그 부위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염증이라는 것은 이렇게 손바닥을 막 문질러 보세요. 이렇게 문질러 보면은 점점 열이 납니다. 열이 나면서 더 심해지면은 약간 벌게져요. 뜨겁고 벌게지고, 이런 것이 바로 염증과 비슷한 거거든요. 이 대전자 부위에 마찰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위에 있는 점액낭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통증이 생기는 거죠. 요새 만보 걷기가 막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힘들어 하시면서도 억지로 만보 채우려고 한 번에 너무 많이 걸어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 2만보 걷는 걸 자랑하시기도 하시고요. 마찰이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나타난다면 염증이 생기겠죠. 그래서 요새 이 전자부 점액낭염이 상당히 좀 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너무 간단합니다. 쉬면 돼요. 마찰이라는 건 없어지면은 염증은 가라앉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또 의사들이 가장 하기 어려운 말 중에 하나가 쉬시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안 쉽니다. 절대 안 쉬어요. 그러니까 하루 쉬는 것도 못 참아 하시기 때문에 이 통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만보를 채워야 된다고 걸어 나가시죠.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한 달 내지 한 6주 정도는 충분히 휴식을 취해 주시면, 그런다고 운동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일상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활동을 하신다면은 이 점액낭염은 그냥 저절로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방문하시게 되면은 소위 염증을 가라앉혀야 되기 때문에 소염 진통제를 처방해 드리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먹는 약을 드셔서 통증이 완화되고 생활이 부드러워진다면은 복용하시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어도 이렇게 쉬어도 좋아지지 않는 경우에는 역시 해당 부위에 국소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기도 해요. 해당 부위 점액낭에다가 주사를 하게 되면은 증상이 확 가라앉아서 그 즉시 증상이 좋아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계속 마찰이 또 반복되고 너무 과하게 진행된다면은 다시 재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주사는 여러 번 맞거나 꼭 그 주사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사도 맞았고 여러 가지도 해봤고 뭘 해봐도 좋아지질 않는다. 그러면 역시 또 수술적 치료 방법이 있겠죠. 고관절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부위를 또 째면 어떡하나요? 큰 수술일 것 같고 회복도 느릴 것 같고 그러는데, 역시 고관절에도 내시경 수술이 있습니다. 관절경 수술로 염증이 있는 조직을 제거를 하고 주변 조직을 잘 다듬어 주게 되면 또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좌골 점액낭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영어로는 리버스 버텀이라고 했었어요. 방직공입니다. 방직공들이 오랜 시간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의자에 앉아있는 좌골 부위가 닿는 부위에 염증이 생겨서 통증을 심하게 얘기를 한 거죠. 우리나라에는 앉아있는 일이 많잖아요. 그리고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데 잘못된 자세가 이 좌골 점액낭염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자, 간단히 테스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신다. 특히 딱딱한 의자에 앉아 계신다면 손가락을 엉덩이 밑에 넣어보세요. 넣었을 때 이렇게 앉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오래 앉아 있다 보면 허리가 아프니까 그냥 이렇게 앉게 되죠. 이렇게 구부정하게 앉게 됩니다. 그랬을 때 손가락에 뼈가 딱딱한 게 느껴지시죠? 그럴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손가락을 넣은 채로 허리를 곧게 펴보세요. 이렇게 펴니다. 뼈가 안 느껴지죠? 그죠? 그 딱딱한 뼈가 뒤로 갑니다. 다시 구부정하게 앉아보면 그 뼈가 다시 돌아왔어요. 제 손가락을 누릅니다. 근데 다시 허리를 똑바로 쫙 펴게 되면 뒤로 넘어가요. 그죠? 이렇게 앉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앉으셔야 그 좌골이 딱딱한 바닥에 닿질 않게 되는 거예요. 대개는 이게 딱딱한 좌골이 바닥에 닿으니까 두툼한 방석을 사용하거나 푹신푹신한 의자에 앉으면 괜찮을 것 같잖아요. 아무리 푹신푹신한 의자거나 두툼한 방석이라도 자극이 되기 때문에 나아질 수가 없어요. 절대로 자세가 좋아지지 않는 한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허리를 똑바로 펴세요. 근데 사실 일하시면서 이렇게 어떻게 앉아 있나요? 처음에는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의자에서 앉아서 작업을 해요. 지칩니다. 그럼 점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그럼 점점 의자 앞으로 가요. 의자 앞으로 가서 이렇게 앉아서 일을 많이 하세요. 그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이렇게 끝에 앉으면은 좌골이 정확하게 의자랑 딱 접촉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빠질 수밖에 없겠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앉아 계시다가 내가 의자 앞으로 왔네? 그럼 자꾸 의자 뒤로 가십시오. 의자 뒤로 가서 엉덩이를 의자 뒤에 딱 붙이세요. 그리고 허리를 다시 곧게 펴니다. 허벅지로 앉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엉덩이 뼈가 닿지 않게 하지 말고 이렇게 똑바로 앉게 되면은 허벅지 전체가 의자에 닿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허벅지로 의자를 이렇게 지그시 눌러준다는 생각으로 앉으시면은 그 뼈가 닿질 않습니다. 한 번씩 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도 안 된다. 나는 너무 수험생분들도 마찬가지고 오래 앉아서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의자를 바꿔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운전을 오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요즘 차량들은 굉장히 좋아져서 여러 가지 차량 시트 옵션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한 가지, 만약에 사용을 안 하고 계셨다면 오늘 당장 시작을 해보세요. 요추 서포트가 쭉 올라오는 차량들이 많이 있어요. 시트 포지셔너 중에서 동그랗게 생긴 것 중에 화살표가 4개가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앞부분을 꾹 누르고 있으면은 허리 쪽에 뭐가 불룩하게 튀어나옵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요. 그렇게 그걸 최대한 튀어나오게 만들어서 엉덩이 뒤로 가서 딱 앉으면은 허리가 이렇게 쏙 들어갈 거예요. 앉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렇게 똑바로 앉아있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요새 유행하는 코어 근육 강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단 한 가지만 설명을 해드린다면 추천하는 운동이 바로 플랭크 운동입니다. 허리를 곧게 펴서 똑바로 바닥에 버틸 수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한 번도 안 해보셨으면 한번 해보세요. 한 번에 1분씩 3번 내지 4번 정도 바른 자세로 버티실 수만 있으면 올바르게 코어 근육을 강화시킬 수가 있고 앉아 계실 때 허리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점액낭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 심각한 질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엑스레이 상에서 이상이 없고 고관절 통증이 있는데 점액낭염으로 진단을 받으셨다면 스트레칭, 코어 근육 강화 운동 등등을 통해서 잘 회복하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